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계속해서 전기기기 과외를 합니다. 네. 동희야, 응. 어느덧 우리가 유도 전동기 이 녀석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를 할 때가 왔어. 좋다, 좋다. 좋아? 응. 그 다음에 어떤 녀석이 올 줄 알고 무조건 좋아해. 조상기. 아니야. 그때 이제 다음에는 응. 유도 전압 조종기에 대해서 배워. 그렇구나. 좀 다르지? 어쨌든 간에 이제 유도기에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도 전동기가 거의 끝나가고, 응. 지난 강의에서 이제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그래. 그런데 이 단상 유도 전동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단상 유도 전동기야. 응.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해줄 테니까, 응. 잘 듣고, 이해하면 좋겠어. 그래. 자, 단상이라는 거는 상이 하나야. 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20V로서 응. 두 가닥의 선을 이용을 한 거라고 보면 돼. 응. 자, 삼상은 몇 가닥이라 그랬지? 삼상은 세 가닥. 그치, 삼상은 세 가닥이잖아. 근데 음. 두 가닥의 선을 이용하는 으로써 당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냉장고, 그리고 동이가 좋아하는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또 뭐 있니? 선풍기, 에어컨, 드라이어. 와, 우리 집에만 해도 이 단상 유도 전동기가 되게 많아. 그만큼 가전제품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또 그만큼 작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인데, 단상 유도 전동기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 뭘까? 뭐일 것 같아? 단상 유도 전동기의 치명적인 단점. 삼상이 아니라는 거. 삼상이 아니라는 거. 그럼 삼상의 장점은 뭘까? 삼상의 장점은 일단은 발전소에서 오는 전력 파형 그대로 위상자 120도씩 오기 때문에 회전 자기장이 생겨. 그로 인해서 바로 전동기를 회전하게 되는 것이 삼상 유도 전동기인데, 단상의 경우에는 이 회전 자기장이 생기지가 않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최초로 돌려야 할 때 돌리지를 못해. 즉 기동 토크가 없다는 것이 기동 토크가 없다. 가장 큰 단점이야. 이게 마치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동기기의 동기전동기와도 비슷해. 동기전동기도 효율도 높고 역률도 높고 그리고 주파수 속도에 맞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일정한 속도로 돌아가는 것이 장점인데 기동 토크가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단상 유도 전동기도 기동 토크가 없다는 것은 최초로 회전을 못해. 혹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빠 어렸을 때 선풍기 같은 거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가끔 고장 같은 게 날 때가 있어. 그래갖고 선풍기 이렇게 딱 틀려고 딱 키면은 뭐 타이머도 전부 다 그 정상이고 그러는데 에이 하는 소리가 나면서 돌아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갖고 오빠 손으로 이렇게 날개를 한 바퀴 휙 손을 치고 돌려면은 그때부터 꽝꽝꽝꽝꽝꽝 소리 나면서 돌아가고 그래? 막 그랬었어. 오빠는 그런 시절에 살았어. 동이는 그런 거 잘 모르나 보네. 진짜 그래. 그래서 그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오빠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버지한테 그걸 얘기를 해봤어. 옛날에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걸 사람 손으로 조금 힘주면 그때부터 돌아가게 하는 게 왜 그래?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스타터 콘덴사가 고장나서 그런 거라서 그럴 때는 콘덴사를 바꿔주면 된대. 그 스타터 콘덴사라는 게 결국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기동 콘덴서거든? 그게 고장이 났으니까 이 단상으로 된 선풍기에 회전력이 없었던 거고, 오빠가 인위적으로 손으로 날개를 돌리면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던 게 일종의 기동 토크가 오빠의 손의 힘에 의해서지만 어쨌든 생긴 게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운전이 됐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단상 전동기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최초로 회전하는 기동 토크가 없다는 거. 이게 단점이야.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를 공부할 때는 실질적으로 왜 이 기동 토크가 없는지 그 원리 같은 거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기동 토크가 없는데 어떻게 회전을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게 더 그 토크가 큰지 그 순서 같은 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 좀 오늘따라 여담이 길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전기가 그냥 교재에 있는 것만 딱딱 공부해서는 좀 재미없잖아. 그래서 실무와 좀 관계된 이야기를 했어. 자, 동희야. 단상 유도 전동기 하면은 일단 우리가 단상의 파형부터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오빠 간단하게 뭐 하나 그려줄게. 누누이 봤지만은 우리
삼상보다는 단상이 훨씬 더 그리기가 쉬워. 바로 이런 정연파 모양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 자, 정연파 모양으로 간다 그랬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치? 그래서 이 면적 자체는 크기라면은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는 방향이 계속 바뀐다고 볼 수가 있어. 자, 다시 우리가 예전에 삼상 유도 전동기를 공부했을 때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회전 자기장이라고 해서 뭐 들어갔다 나왔다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막 따지고 해가지고 큰 틀에서 그 합성 자기장이 형성이 돼갖고 회전한다는 거 기억나지? 그런데 단상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오빠가 삼상을 얘기할 때는 총 그 6개 이렇게 구멍이 있다 그러면은 단상은 말 그대로 이렇게 2개의 구멍이 있어.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지점, 즉 도트라면 여기가 들어가는 지점이야.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 도트일 때 자기장 방향 시계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일까? 도트일 땐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알고 있고 자, 크로스일 때는 그럼 시계 방향이 되겠지. 바로 이 지점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그렇다면은 거꾸로 똑같이 이렇게 단상일 때를 감안해서 보면은 지금 이 파형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서로 바뀌겠지. 이해가? 그래. 그러면은 여기가 크로스가 되고 여기가 또 도트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그때 방향 역시 또 바뀌겠다. 크로스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 시계 방향, 그리고 도트는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단상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알겠지만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가는 게 아니라 가려고 하다가도 다시 또 되돌아오고 가려고 하다가도 되돌아오니까 삼상같이 어느 일정한 패턴으로 돌아가는 회전자계, 즉 회전자기장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왕복운동,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회전자기장이 형성이 안 돼. 거기에다가 기동 토크를 보려 그래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우리가 그때 유도 전동기의 토크라고 생각을 해보자. 유도 전동기 토크라면은 오빠가 늘 공부를 했던 게 뭐냐, 동고서저형이라고 했었잖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뚝 떨어진다 이랬잖아. 근데 이건 언제까지나 한 방향으로 갈 땐 이 모양인데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또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모양 그대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치 이것과 이것을 서로 거울을 봐서 미러링이 되는 느낌으로 토크가 바뀌게 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파란색 쪽에 해당하는 면적과 빨간 속에 해당하는 면적이 같아. 근데 같은 면적끼리 서로 더하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면적끼리 더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게 뭐야? 제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토크조차도 없는 상태야. 단상이 최대 단점이 이거야. 기동 토크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돌릴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단상 전동이 이건 뭐 지 스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버리자. 공부 끝 이랬으면 좋겠잖아. 진짜야? 아니. 아니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가리켜 교번자계라고 한다. 이런 용어 같은 거는 잘 기억해둬. 교번자계. 뭐 자계라는 말은 당연히 자기장이라고도 바꿀 수 있고 교변자기장도 맞아. 그래서 오빠는 이걸 외울 때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한다 해갖고 교번 뭐 그렇게 외웠고 이게 그러니까 단상의 가장 큰 특징이야. 그리고 삼상은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회전자계. 이래서 기동 토크가 있는 거야. 역시 이것도 자기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삼상.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알아두자. 자, 그래서 이걸 기동 토크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단상 갖고는 안 돼. 삼상은 돼. 그래가지고 골똘히 생각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바로 이상이야. 이상. 이상을 한다는 거는 결국 2개의 파형으로 이루어진 교류를 말해. 이상 교류를 이용해서 기동 토크를 만든다.
이게 단상 유도 전동기의 가장 큰 특징이야. 그러면 이상교류를 이용해서 어떻게 기동 토크를 만드냐? 바로 위상차를 이용을 해. 자, 이 위상차를 이용한다는 게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전기 이론에서 RLC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 그때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를 했었을 거야. 예를 들면은 파형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시간이라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빨간색을 전압이라고 우리가 보자. 그러면은 전압보다 90도 늦는 전류를 우리가 유도성 지상 전류라 그랬지. 그래서 그거는 결국에는 유도성 리액턴스, 즉 인덕턴스 성분, 코일 성분이 많을 땐 그렇게 된다 그랬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그때 90도 늦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지점이 바로 360도, 즉 2파이, 여기가 180도, 그러면 90도 늦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정연파가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거야.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90도 늦는, 예전에 막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지? 그런 전류가 있음으로써 만나는 건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빨간색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봤는데, 전압과 위상이 같은 전류가 뭐가 있지? 바로 저항만, 그치. R만의 회로인 거잖아. 저항만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되잖아. 그래서 오빠가 이걸 따로 그리지 않고 바로 설명을 해줄게. 자, 이게 V가 아니라 이제는 전류야. 전류인데 순수하게 저항만 갖고 있는 이런 거다 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90도 늦어지는 전류, 즉 지상 전류잖아. 지상 전류는 바로 코일, 인덕턴스에서 많이 생기잖아. 그럼 서로 이렇게 90도의 위상차가 나. 그치? 그 얘기가 뭐냐? 자, 우리가 시간을 일정하게 끊어서 본다고 생각해보자. 대략 한 이 지점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이 지점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또 이 지점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시간으로 정하는데 T1, 그리고 T2, 그리고 T3다 이렇게 보고, 그 시간에 따른 T1, T2, T3, 그리고 전류 중에서도 저항만 있는 거, 그리고 인덕턴스 성분만 있는 거, 이렇게 본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나 보자. 첫 번째 T1의 경우를 보면은 빨간색이 IR은 플러스고 IL은 마이너스지. 자, 이걸 적어주자. IR은 플러스, IL은 마이너스, 그치? T2 같은 경우는 둘 다 플러스네, 그치? 그리고 T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약속을 정하자. 뭐냐면은 도트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그리고 크로스에 해당하는 것은 플러스다.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다시 이 시간에 따른 계좌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간단하게 보자. 자, 이렇게 T1, T2, T3가 다시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단상이 아니고 이상이니까 총 4개의 구멍이 있다. 이렇게 보자. 그래가지고 세로축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IR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가로축에 해당하는 걸 IL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 맞은편은 말 그대로 마주보고 있는 면, 그렇게 된다. 보면은, 자, T1에서는 IR이 플러스가 되지. 자, 그러면은 플러스는 우리가 뭘로 한다 그랬어? 크로스로 한다 그랬지. 크로스가 되고, 그 맞은편은 도트가 되고, IL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니까 도트가 되고, 그리고 맞은편은 크로스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T2에 가서는 플러스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크로스, 이쪽은 도트 이렇게 되고, 마지막 T3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도트, 맞은편은 크로스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IL 쪽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크로스가 되고 여기는 도트가 된다. 이런 모습이야. 자,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도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도트의 경우에는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 볼 수 있지.
이렇게 그리고 크로스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 볼 수 있지. 자, 그러면은 다시 이것을 우리가 쭉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바로 이 뭉치 길이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치? 그리고 요 녀석들 길이는 크로스 길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치? 자, 그걸 우리가 또 잘 보자. 도트는 도트 길이, 그리고 크로스는 크로스 길이, 이렇게. 그리고 도트는 도트 길이, 크로스는 크로스 길이.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뭔가 또 공통적으로 이렇게 또 회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걸 잘 봐봐. 도트 같은 경우는 시계의 반대 방향이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자기장이 생겨. 크로스 같은 경우는 시계 방향이라 그랬잖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생겨.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도트는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고, 크로스는 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있어. 자, 그러면은 뭔가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잖아. 결국에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는. 근데 T2로 와서는 또 이렇게 흘러가. T3 가서는 이렇게 흘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뭔가 큼직큼직하게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 즉 여기에서 10시를 가리켰다 그러면은 여기서 8시, 여기서는 4시, 이렇게 가리키는 게 보이지. 이렇게 해서 삼상의 회전 자기장 비슷하게 이상의 교류를 갖고도 회전자기 비슷한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바로 기동 토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상일 때도 이렇게 비슷하게 묶어줬었잖아. 묶어주니까 합성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그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거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통해 알았는데, 마찬가지로 두 개의 상을 갖고도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단 하나의 상을 갖고는 알다시피 오도 가도 못하는 서로 왕복 운동만 하는 개념이니까 기동 토크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계좌에서 생기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이제 전기장을 놓게 되면은 여기서 생기는 바로 자속, 즉 자기력선의 묶음으로 인해서 회전을 하게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따로 어떤 기동 토크가 없어도 바로 이 힘을 통해서 단상 유도 전동기가 회전한다, 이거야. 이 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이상 교류를 활용했다는 점. 원래는 교본작이라서 안 됐는데 그런 걸 알아두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어떻게 기동을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종류를 우리가 알아볼게. 자, 결국에는 누누이 말했지만은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은 바로 위상차를 활용한 것이 주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순서 같은 게 있거든. 순서 같은 걸 조금 공부를 하면 좋겠어. 일단은 그 기동 토크가 큰 순서를 오빠가 설명을 해줄게. 그래.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반발 기동형이란. 반발 기동형 같은 경우에는 회전자 자체가 직류전동기랑 되게 비슷하게 돼 있는 구조로서 직류전동기에 우리가 핵심적인 것이 뭐가 있었어? 전기자가 있었고 계자가 있었고, 직류다 보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자. 혹은 그치, 전동기니까 결국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꿔주는 그 정류자가 있었지. 그리고 그와 동시에 브러쉬가 있어. 그러니까 반발 기동형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브러쉬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브러쉬를 어떻게 하냐면은, 브러쉬라는 게 우리가 얼굴을 쓰다듬는 게 쓰는 게 브러쉬 같은 걸 해서 마찰에도 강하고 이런 거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 결국 그 회로에서 전류를 인가하거나 인출해 주는 거, 즉 회로를 밖에서 끌어온 것을 넣어주면 전동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전기자와 계자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인출, 즉 빼주면은 그게 발전기가 되는 거거든. 그 중간에서 역할하는 게 브러쉬란 말이야. 이 브러쉬를 단락을 시켜, 단락. 붙인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단락 전류의 특징이 뭐야? 우리가 그전에도 공부를 했지만 단락 전류라는 거는 IS는 ZS, 누설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 이 개념이잖아. 단락을 시킨다는 거는 이 임피던스 값을 굉장히 작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은 전류값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그치? 그 큰 전류를 이용해서 기동을 하는 것이 바로 반발 기동형이야.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줘. 한마디로 말해서 좀 반발이란 건 뭐야? 뭔가 이렇게 막 반발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브러쉬를 강제로 단락을 시켜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생기는 큰 기동 전류를 이용을 해갖고 기동을 시키는 게 바로 반발 기동형이라고 하면 돼. 그래.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들어야 되는 게 이 브러쉬가 들어가 있는 전동기가 모든 게 아니라 몇 가지 있어. 그래서 오빠 이건 간단하게 알려줄게. 브러쉬가 들어가는 거는 대표적인 전기기가 직류기. 직류기라는 거는 결국 발전기도 되고 전동기도 돼.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삼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도 권선형 전동기. 권선형 전동기 같은 경우 그때 2차 권선으로 이렇게 빼주고 뭐 그럴 때 할 때 슬림링 같은 게 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단상이긴 한데 반발 기동용 이런 것도 브러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브러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것이 바로 브러쉬를 갖고 있다는 점. 이걸 알아두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똑같은 반발이야. 반발인데 반발 유도형이 있어. 반발 유도형 같은 경우에는 회전자 권선이 두 개인 전동기로 역시나 반발 기동을 할 때 그때 이제 회전자 권선과 운전 시에 사용되는 농형 권선을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반발 기동형과 농형 전동기를 같이 이렇게 합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농형이라는 거는 구조가 되게 간단하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 보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콘덴서형이야. 콘덴서형. 자, 콘덴서라는 거 결국 이게 뭐냐? 커패시터지. 그래서 아까 오빠가 그 실무적인 얘기할 때 아버지가 스타트 콘덴서가 고장나서 그렇다 그런 얘기 했잖아. 그게 뭐냐면은 스타트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기동이야. 기동. 기동 콘덴서가 고장이 나서 그런 거래. 이게 뭐냐? 우리 콘덴서 커패시터 특성상 전압보다 전류가 90도 더 빠른 진상 전류가 흐른다 그랬지. 결국 위상차를 만들어준 거야. 용량성 진상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90도의 위상차를 만드는데 도대체 위상차가 어떻게 해서 기동 토크를 만드냐? 이거 앞부분에 오빠가 막 주설주설 설명해 줬잖아. 이상 유도 전동기. 이상. 그걸 이용해가지고 엄청 뭔가 복잡하지만은 이걸 이용을 해갖고 바로 이렇게 회전작에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기동을 시킨댔잖아. 그러니까 콘덴서를 이용해서 기동을 했다는 거는 결국 90도 빠른 진상 전류. 진상 전류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에서의 또 이 콘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콘덴서 기동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영구 콘덴서 기동형이 있는데 그 영구 콘덴서 기동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그 선풍기 같은 거 그런 거에 쓰이는 거고 세탁기에도 많이 쓰여. 그래서 구조 같은 것도 간단하고 역률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 콘덴서 기동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역률도 좋지만 효율도 좋아. 그리고 소음도 적어. 그래서 가전제품 같은 거에 많이 쓸 수가 있어. 결국에는 이제 그 전동기 기동 시 보조건선 회로에 콘덴서를 삽입한다 이런 건데 이 보조건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원래는 이제 주건선이라는 게 있어.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의 오빠가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전원이 있고 여기가 이제 주건선이 있다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한 가닥, 여기에서 또 한 가닥 떼어와 갖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코일을 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건선이라 그래. 주건선을 보통 이제 M으로 표기를 해. 왜냐? 메인에서 따와서 그래. 그리고 보조건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쪽에 해당이 돼. 보조건선은 약자로 A를 써. 왠 줄 알아? 액세서리? 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어시스턴스. 어시스턴트가 뭔지 알지? 우리 축구할 때도 어시가 뭐야? 옆에서 도와주는 애 말하잖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데, 결국 여기에서 뭐냐면 주권선이라는 게 이 전동기에 원래 있었던 권선이야. 근데 그거 말고 보조권선을 이렇게 달았다는 얘기는 기동을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 보조권선 이쪽에다가 스위치를 이렇게 다는 경우도 많아. 왜냐하면은 기동을 위해서 보조권선도 같이 활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기동이 돼서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스위치가 딱 끊어져가지고 주권선만 갖고 전동기를 회전시키기 위해서거든. 그래서 콘덴서형 같은 경우 이 보조권선 한쪽에다가 바로 콘덴서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해. 그래서 이 보조권선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동권선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 자, 이런 걸 알아두고, 그리고 분상기동형이라는 게 있어. 분상기동형. 자, 여기에서 분상이라는 단어는 뭐냐? 상을 쪼갠다는 얘기야. 상을 쪼개. 하나의 단상을 쪼갠다. 그럼 또 두 개로 되겠지. 그렇게 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주권선 있잖아. 이거는 결국 우리가 메인이라 그랬잖아. 메인의 권선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리액턴스 성분을, 이게 부등호가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은 매우 매우 크게 해야. 저항 성분보다 크게 한다. 그리고 보조권선, 즉 기동권선에 해당하는 거겠지. 이거는 그 반대로 저항을 매우 많이 크게 리액턴스보다 크게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앞서 오빠가 그 설명할 때 두 개의 상, 즉 이상을 갖고 할 때 바로 위상차 중에 이 지상전류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이게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리액턴스 성분, X 성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90도 늦은 지상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그리고 보조권선에 해당하는 건 저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상에 가까운 전류가 흐르겠지. 그렇게 인위적으로 위성차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 말한 콘덴서가 진상을 이용했다 그러면은 분상기동형 같은 경우는 90도 느린 지상전류를 이용했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뭐 주권선과 보조권선에 어떻게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냐? 간단해. 저항을 크게 만들려면은 저항의 그 값이 우리가 기억날까 모르는데 고유저항 그리고 단면적 길이 이렇게 있잖아. 이 A가 뭐야? 단면적이지. 단면적을 굵은 걸 사용하면 돼. 권선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그만큼 저항값이 낮아지겠지. 그렇게 하면은 저항값이 낮아지고, 반면에 A 값, 즉 단면적을 굉장히 조금 걸로 하면 저항값이 커지겠지. 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도 되고, 또 하나 L이 뭐야? 길이잖아. 그러면 이게 코일인 거잖아. 코일을 길게 하면 할수록 저항값이 커지겠지. 짤막하게 하면 할수록 그 저항값이 작아지겠지. 그런 식으로 이 권선을 감으면은 이 저항값을 조절할 수가 있게 돼. 거꾸로 말하면 리액턴스 값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고 덜 돋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 그래.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쉐이딩 코일형이 있어. 쉐이딩 코일. 이거 같은 경우는 회전자는 농형이고 고정자는 몇 개의 자극으로 이루어진 구조로서 굉장히 조그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초소형 기기에 그 예를 들면은 뭐 욕실에서 쓰는 욕실용 환풍기 같이 조그만한 이런 모터 같은 데에서 만드는 거로서 쉐이딩 코일형 같은 경우에는 기동 토크가 되게 작아. 사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뭐 어떤 구조로 해서 이런 거다 이런 것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은 기동 토크의 크기 같은 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기동 토크가 작고 회전 방향을 바꿀 수도 없어.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 회전 방향 전환 안 됨. 자,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그 콘덴서형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했듯이 콘덴서 그냥 기동형이 있고 영구 콘덴서 기동형이 있는데 그냥 이걸 가르쳐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통일을 할게. 그래가지고 지금 오빠가 이렇게 적은 거 순서가 있잖아. 기동형이 큰 순서야. 그래서 이를 가르쳐 우리 오빠도 전기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었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하다못해 우리가 구글에서 그냥 이 검색어를 쳐도 나올 거야. 그게 뭐냐면은 앞글자씩 따서 반, 콘, 분, 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 하면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외워야 할 사자성어야. 반콘 부쉐. 이게 뭐냐? 기동력이 큰 순서야, 기동력이. 그러니까 반발 기동력이 가장 크고
반면에 쉐이딩 코일력이 가장 작다. 반발에서도 반발 기동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반발 유도형이다. 딱 생각을 해봐도 뭔가 반발하면서 기동하는 게 반발하면서 그냥 유도하는 것보다 더 센 느낌 아니야? 그래서 이 순서 같은 거는 꼭 외워두자. 그래. 대략 반콘 분쇄.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야.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냐고 수고 많았고 이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중요한 개념 오빠가 체킹해 줄 테니까 잘 보자. 먼저 단상 유도 전동기 하면은 기동 토크가 없어. 왜냐? 바로 조변 자개를 이용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이를 인위적으로 위상차를 통해서 이상 교류를 만들어 가지고 기동 토크를 만들었다는 거.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애초에 단상 유도 전동기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3상이 95%라면 5%밖에 안 돼. 그래도 공부할 김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유튜브에서 푸는 거야? 아니야. 이런 거 그래도 중요하니까 알려는 알았어. 거야. 뭐 공부해서 남주니. 그리고 단상 유동 전동기의 기동법. 이거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게 나와. 바로 반콘 분쇄. 예를 들면은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가장 기동력이 큰 기동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반발 기동용. 기동형. 그다음 반발 유도용. 콘덴서형, 분상, 쉐이딩 쉐이딩. 코일형. 이 순서 꼭 외워둬. 그래. 반콘 분쇄. 이거는 내가 이따가 잘 때 한번 콕 찔러도 그렇게 하면 잠꼬대로라도 얘기해줘. 그래. 알았어. 여기까지 공부하는 진짜 수고 많아. 자, 고생했어. 하나, 둘, 셋 해줘, 동아.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